일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당시 나는 경상북도 소재의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 지역 시의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대학의 이름은 사정상 밝히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 하여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기타 밥집과 자취생들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들이 다였다. 내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가와도 동떨어진 곳이었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여 분은 걸어야 나오는 집이었다.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대로변에서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삥 돌아 그 반대편 쪽으로 저 멀리 낮은 산이 보이고 계단을 한층 올라가야 되는 2층이었다.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영화를 다운받아 본 날이었다. 셔터라는 태국 공포영화였는데 꽤나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좀 무섭기도 했고 그냥 잠들기엔 심심하고 아쉽기도 해서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한테 전화해서 와서 하루 놀다가 자고 가라고 얘기했다. 병철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었는데 병철이가 이미 친구들과 시내에서 술을 마시는 중이라서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할 수 없이 난 새벽 3시가 넘어서 혼자 이불을 펴고 누웠다. 계속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TV를 켜놓고 볼륨을 크게 해놓았었는데 당시 하는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을 보다가 스르르 잠들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밖에서 현관문을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누가 잘못 두드렸나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거의 5분이 넘도록 쿵쿵쿵 하며 계속 두드렸다. 화가 나서 누구야? 하고 반말로 물었는데 형, 저 병철인데요. 아까 나오라니까 못 온다던 후배였다. 나는 아까는 안 된다더니 왜 하필 잠들려고 하는 지금 오나 싶어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면서 소리쳤다.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냐? 그러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다시 후배 목소리가 들렸다. 형, 저 병철인데요. 형, 저 병철인데요. 형, 저 병철인데요. 안다고. 왜 지금 오냐고. 하하, 나 이 새끼가 나랑 장난하나. 너 이씨 문 안 열어준다.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 나는 한 대 패줄 요량으로 얼른 문을 열다가 왠지 모를 소름 돋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온갖 욕을 다 했을 테지만 아까 본 무서운 영화가 자꾸 떠올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다. 야, 너 누구냐? 형, 저 병철인데요. 어디서 술 마시고 왔어? 시내 술집 이름 말해봐. 형,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팍 돋았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할 때 감정이 있다. 발음이나 음의 높낮이가 매번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일정한 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살며시 문에 귀를 가져다 댔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상했다.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의 근원이 어딘지 대략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소리는 사람 키높이에서가 아니라 문 밖의 복도 위, 그러니까 천장 부근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더럭 난 나는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소리를 빽 질렀다. 야, 이 새끼야! 누군데 장난질이야? 안 꺼져? 그러자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럼에도 나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밖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냥 찌르찌르하고 풀벌레 우는 소리 말고는 고요했다. 한참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뉘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순간 상체만 벌떡 일으킨 나는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면서 현관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병철이에게 전화를 했다. 병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철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너 아닌 것 같으니까 전화 좀 해봐. 제발. 무서워 죽겠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자를 서너 개 연달아 보내놓고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생애 최악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쿵쿵쿵 두드리고 미친 듯이 웃고 다시 쿵쿵쿵 두드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공포가 도를 넘으면 순간 사람이 미치는 것 같다. 그때 내가 바로 그랬다. 순간 나를 패닉으로 몰고 가는 그 목소리가 미친 듯이 미웠고 화가 솟구쳤다. 원룸이라서 부엌이 침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찬장을 부서질 듯 열고 평소 쓰던 식칼을 찾아 들고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며 문으로 뛰어간 나는 심한 욕설과 함께 문을 벌컥 열어 제쳤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다.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고 나자 갑자기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던 분노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한 가지 이상했던 건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로 켜지는 센서등 불빛이 켜지지 않았다. 너무 어두운 복도에는 그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만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쉰 뒤에 문을 세게 닫고는 바로 잠궈버렸다. 그리고 칼을 손에 꼭 쥔 채 침대에 앉아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것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악각광, 그런 비슷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악!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며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뭔가 달랐다. 감정이 충분히 느껴졌다.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칼을 챙겨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어 제낀 나는 2층 복도 끝에 주저앉아 있는 후배를 볼 수 있었다.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다. 야, 왜 이제 쳐오고 있어 이 새끼야. 와, 나 어이없네. 반가웠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입에선 욕이 나왔다. 왠지 화가 났다. 그러자 멍하게 주저앉아 있던 병철이는 갑자기 내 옷을 확 잡더니 질질 끌고 빠르게 원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병철이의 덩치가 나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 나온 나는 환한 햇빛을 보고는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난 후에야 병철이도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었다. 야, 내가 어제 여기서 뭘?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야, 너 뭐 봤어? 너 뭐 봤지? 나는 직감적으로 후배가 무언가를 본 걸 알았다. 병철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병철이는 어제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헤어지고 집에 가서 혼자 자는 도중에 중간에 잠이 깨서 내 문자를 보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받지를 않자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내 자취방을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원룸 건물 마당쯤에 와서는 엄청 놀랐다고 한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이중유리였다. 그게 마당 쪽으로 나 있었는데 병철이 눈에 비친 그 창 안의 풍경은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갰다고 한다. 병철이는 깜짝 놀라서 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왔고 거기서 봤다고 한다. 내 집 현관 바로 앞에 떠있는 목을, 아니 정확히는 사람 같은 것의 머리를 말이다. 몸통도 없이 오로지 머리만이 우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센서 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것을. 그리고 병철이가 비명을 꽥 지르며 주저앉자 얼마 뒤 문이 열리며
내가 뛰쳐나왔었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욕하는 나를 멍하게 바라보던 병철이의 시야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르 움직여 우리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병철이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나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왔던 것이다. 한동안 나는 내 자취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불편했지만 병철이랑 같이 살았다. 병철이도 학교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많이 무서웠는지 내가 한동안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꽤나 반기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같이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 친구들 여러 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와 보았다. 그곳은 내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난 바로 친구들과 짐을 싸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다른 방을 잡았다. 그때 그건 뭐였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지만 찝찝한 기억으로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